헬로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단 한 문장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첫 30분이 콩팥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등이 붓거나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나요? 아니면 안과에서 망막출혈 소견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은 간질환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신장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신장병 자가진단법과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아침 습관 4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황금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용선 박사입니다. 저는 3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6.3%가 앓고 있으며 특히 60대에서는 12%,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26.5%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병의 무서운 특성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종이나 거품료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첫 30분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나아가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했던 아침 습관들이 실제로는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앞으로 이어질 실천 가이드를 놓치지 않게 해드리고 좋아요와 공유는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께 길을 밝힙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200ml 종이컵으로 900잔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신장은 노폐물 배출, 수분 조절, 전해 질균형, 혈압 조절, 적혈 구생성이라는 5가지 핵심 기능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74세 김성자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자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드셨고 건강을 위해 하루 한 끼만 드시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시야에 커튼이 내려오는 듯한 급격한 시력 저하가 발생해 안과를 찾으셨고 진단명은 망막출혈이었습니다. 망막출혈은 신장과 관련이 많으니 신장내과를 방문하라는 의사의 말에 저희 병원을 다시 찾으셨고 검사 결과 단백뇨와 크레아티닌 상승이 확인되면서 눈과 콩팥 두 곳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망막과 콩팥의 사구체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어서 혈압과 혈당, 염증과 같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이상신호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망막에서 출혈이 보인다면 콩팥 미세혈관에도 유사한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김성자님은 차분히 생각해보니 몇 달 전부터 다리가 쉽게 붓고 아침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증상이 있었는데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생각났습니다. 실제로 김성자님은 장시간의 공복으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며 질소성 노폐물이 늘었고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공복 카페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이 겹쳤습니다. 이 조합은 사구체와 망막의 미세혈관에 반복적인 압박을 주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증상과 검사 소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해결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김성자님은 아침 첫 30분을 바꿨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신 뒤 1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의 간헐적 단식을 2끼로 바꿨습니다. 커피는 점심 식사 후에 한두 잔을 마셨고 오전과 저녁 시간 그리고 공복에는 피했습니다. 3개월 후 김성자님은 부종이 빠지고 소변 거품이 줄었으며 혈압이 안정되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할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아침 30분을 바꾸면 하루가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소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염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소금을 멀리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의학상식입니다. 신장이 나쁠수록 소금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저염식을 하게 되면 콩팥에 부담을 덜 줘 콩팥이 당장은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인체에 들어오면 우선 소화액을 만드는 염산과 심장을 뛰게 하는 나트륨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 우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장 박동도 약하게 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얼마나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와 저염식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밤새 노폐물과 함께 빠져나간 미네랄과 전해질을 소금물로 보충해야 몸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마시면 이뇨가 촉진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솟구칩니다.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압의 파고가 커지면 사구체는 섬세한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문을 닫듯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반복될수록 미세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카페인 대사가 느린 데다 아침에는 각성 호르몬이 이미 높은 상태라 자극이 겹치기 쉽습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침 공복이라는 시간과 맥락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같은 아침이라도 미지근한 소금물로 서서히 수분과 전해질을 채우면 사구체는 급브레이크 대신 완만한 출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첫 30분이 콩팥의 하루를 나아가 건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부 말씀드렸지만 콩팥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만나는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그 신호를 넘겼을 때 악화의 경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리면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 같다면 지금 화면을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을 필요로 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복 카페인입니다. 혈관을 좁히고 혈압의 변동폭을 키우며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출을 늘려 결석 위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더하면 혈당이 요동쳐서 사구체의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는 아침에 물 부족입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과 탈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결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거기에 카페인 음료는 이뇨를 더해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셋째는 염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여러분이 잠에 드는 순간 인체는 뇌를 비롯한 체내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소금을 씁니다. 그래서 밤새 세포를 청소하는 데 쓰인 염분과 전해질과 미네랄을 소금물로로 다시 보충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루 한 끼만 먹는 무리한 단식입니다. 장시간 공복은 근육 단백질을 태우며 질소 노폐물을 늘리고 한 번에 몰아먹는 식사는 혈압과 혈당을 급하게 올려 사구체를 혹사시킵니다. 공복에 진통제나 건강보조제를 먹고 가공식품과 겹쳐 먹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이 조합은 아침마다 신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는 아침 황금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소금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혈액염도 0.9%와 최대한 비슷하게 소금 2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입안에 머금었다 삼키듯 천천히 드십시오.
다음 날 몸이 더 부었다면 전날 먹은 소금의 양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양의 절반으로 줄여 보십시오. 그 다음 날 부기가 괜찮다면 전날 먹은 소금의 양에서 본인에게 맞는 최소량을 기준으로 아주 조금씩만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같은 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커피는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를 피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즐기십시오. 같은 커피라도 타이밍을 바꾸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카페인이 아닌 소금물로, 점심 이후에는 여유로운 커피로 리듬을 나누십시오. 만약 간헐적 단식을 원하신다면 하루 한 끼는 시니어에게 무리입니다. 아침 한 끼만 건너뛰는 선택적 단식이 훨씬 이롭습니다. 오래 굶어 한 끼에 몰아먹는 방식은 피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에는 속도를 늦추어 급상승을 막으십시오. 기상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순환을 서서히 올립니다. 목과 어깨, 허리와 종아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하루의 첫 혈압 파동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색을 확인하는 습관도 더하십시오. 연한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수분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기준을 기억하시고 너무 진하면 물과 소금물의 양을 그날그날 조절하십시오. 그렇다고 소변 색깔을 옅게 하기 위해 염분 없는 맹물만 많이 마시면 급성 물중독에 걸려 위험할 수 있음도 꼭 기억하세요. 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몇 달 안에 소변 거품이 줄고 혈압이 차분해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혈액 검사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단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일관성입니다. 아침과 밤마다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물 한 컵에 소금 2꼬집 넣어서 천천히 마시기, 공복에 커피 피하기, 소변색 확인. 이 세 가지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커피를 끊어야 할까요? 헬로 시니어에서 소개한 영상 중에 커피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커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관건은 타이밍과 용량입니다. 72세 박순자님은 커피를 좋아하시지만 방식만 바꾸셨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소금물을 5분간 천천히 드신 뒤 1시간 후에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잡힌 아침을 드신 다음 식후에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나쁜 것 아니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돼지 기름이 영국 BBC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올랐는데 이는 콩이나 채소보다 높은 수치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도 소금처럼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하세요. 인간은 원래 육식동물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겠습니다. 박순자님은 공복에 진통제는 중단하고 칼슘, 마그네슘 보충제와 커피 시간은 분리하셨습니다. 한 달 후 붓기가 줄고 소변 거품이 현저히 덜해졌으며 2달 뒤에는 혈압의 변동폭도 좁아졌습니다. 커피를 끄는 것이 아니라 콩팥에 맞춰 시간을 바꾼 것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16시간을 굶는다. 이런 방법들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들이죠. 실제로 간헐적 단식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시간 공복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질소노폐물이 생기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또다시 콩팥의 몫입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콩팥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은 극단적이지 않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 12시간 공복을 기본으로 시작하신 후 몸에 적응되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16시간 이상의 긴 단식보다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하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노폐물을 정리하면서도 과도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12시간 공복은 우리 조부모 세대가 자연스럽게 해왔던 식사 패턴입니다. 저녁 일찍 먹고 아침 늦지 않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식 시간보다 식사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단식 후 첫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식을 한다고 해서 식사 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익힌 계란이나 생선류의 단백질과 버터 등의 지방을 드시면 세포의 회복도 도울 뿐더러 단식 후 찾아오는 폭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과 류신이 풍부한 음식은 북어채와 계란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단식 후 처음 접하는 당은 단식의 의미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단식의 부작용만 초래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갑자기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콩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식사 때마다 꼭 챙겨 드셔야 하지만 고단백 식사는 콩팥에 부담을 주고 단백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금식 시간 동안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어떤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은 단식 중에도 필요합니다. 허브차나 보리차는 괜찮지만 꿀이나 설탕이 든 음료수나 사탕도 안 됩니다. 껌조차도 안 됩니다. 특히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소금물 1컵을 드시고 취침 직전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적절한 염분의 물은 숙면을 부르고 콩팥을 보호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습니다. 셋째, 단식 전후의 식사 타이밍을 지키세요. 단식을 깨는 첫 식사, 즉 공복을 깨는 식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식을 깰 때는 먼저 미지근한 소금물 1컵을 천천히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가볍게 식사를 시작하세요. 몸의 상태가 허락한다면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공복 시간을 아주 천천히 늘려보세요. 넷째,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60대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특히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단식으로 인해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단식을 실천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소화기관을 비롯한 모든 장기에 충분한 휴식을 줍니다. 끊임없이 음식을 처리하느라 지친 위장과 간, 그리고 콩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휴식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복구와 재생 작업을 합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규칙적인 공복 시간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혈압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콩팥 건강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간헐적 단식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중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과식을 예방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하다 보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야식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가 줄어들면서 이와 간과 콩팥이 밤 동안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첫 2주는 적응기입니다. 몸이 새로운 식사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끔 배고픔을 느끼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변비가 있었던 분들은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속하면 체중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붓기가 있었던 분들은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역 와율 같은 콩팥 기능 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손상된 콩팥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심한 피로감, 소변량의 급격한 감소, 소변색이 매우 진해지는 경우, 심한 부종이 생기는 경우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로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첫 30분만 바꾸셔도 콩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반응합니다. 2주간 실천 노트를 남겨보시고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에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평생 콩팥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헬로 시니어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